여러분들 이번에 블룸버그에서 이런 뉴스가 떴어요. 중국에서 827조 원 정도의 지금 노는 돈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요거의 돈을 어떻게 쓸 것이냐, 어디에 쓸 것이냐, 언제 쓸 것이냐, 그리고 투자자들은 이것들을 너무 기다리고 있다라는 뉴스가 떴어요. 그러면 이 827조 원이 여러분들 어디서 생긴 것인지, 왜 사람들이 이걸 쓴다고 기다린다고 표현을 하는지 여러분들하고 하나씩 여러분들 진행을 해보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 827조 원이라는 게 어떻게 생겼냐, 여러분들 궁금증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이 코로나 제로라는 이 정책이 진행 중인 동안 사람들이 돈을 쓰고 싶어도 여러분들 돈을 쓸 수 없는 상황이 꽤 오랫동안 여러분들 진행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국민들이 돈을 안 쓰고 모아놓기만 한 거야. 얘네들이 뭐 어떻게 부동산이 하락한다는데 부동산을 살 것도 아니야. 음식 배달시키고 싶어도 배달도 안 돼. 내가 물건을 시키고 싶어도 물건이 배달도 안 되고, 내가 나가는 것도 안 되고, 내가 나가는 거에 조심스럽기도 하고, 모든 전체 자산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중국 국민들이 그래서 돈을 쓰지 않고 얘네들이 자기의 조그만 계좌에 하나씩 모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원래 팬데믹 이전에 가장 잘 나가는 나라도 자신의 버는 금액에 저축할 때 거의 최고 수준이 17% 수준인 거야. 근데 중국의 국민들은 집에서 갇혀서 아무것도 못하고 아무것도 사지도 못하다 보니까 그냥 돈이 들어오는 대로 자신의 세이빙 어카운트에 가만히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국민들이 17%를 넘어서 약 33%, 35%에 가까운 금액을 은행들에 저금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엄청난 돈들이 지금 현재 모여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문제는 중국이 이제 드디어 리오프닝이라는 상황이 갔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중국에서 봉쇄를 한 거에 풀려버리니까 이제 사람들의 이제 고피가 풀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지금 당장 고피가 풀린 상황은 아니라고 해요. 지금 당장 중국에서도 사실 지금 코로나 문제로 인해서 여러분들 코로나 사망자가 지금 현재 뭐 한 6만 명, 7만 명이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블룸버그 뉴스를 확인해봤는데 6, 7만 명이라고 하기에는 제가 봤을 땐 너무 적은 것 같고, 지금 아마 어마어마한 숫자의 인구가 거의 중국 인구의 절반에 해당하는 인원이 감염됐다고 하는데, 그중 뭐 한 0.1%만 사망한다고 해도 어마어마한 사망자가 나올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 지금 서방 국가에서는 지금 중국한테 야, 제발 너희들이 데이터를 내놔야지 우리가 변이라든지 제대로 된 사망자를 추적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중국한테 막 지금 성토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중국 내의 상황이 좋지 않다 보니까 지금 당장 돈을 많이 쓰고 있지는 않아요. 이게 어떤 상황과 비슷해. 코로나 제로를 하면서 중국이 어마어마한 돈을 쌓아놨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중국에서 자신의 수입에서 얼마만큼을 저축해 놓는가를 보여준 그래프인데, 2019년 이후로, 코로나가 터진 이후로는 계속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초기에는 돈을 쓰기 시작을 합니다. 처음에는 쓰기를 시작하다가 어떤 순간부터 집에 나가지 못하다 보니까 쭉 치솟아 오른 거. 누가 봐도 정상적이지가 않아요. 은행에 돈이 모여 있어.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어떤 나라처럼 돈을 쓸 거라고 예측할 수 있을까? 미국도 컨섬션을 보잖아요. 미국의 소비 패턴을 한번 보면은, 코로나 맨 처음에 터졌을 때 보잖아요. 엄청난 양의 소비 하락이 있습니다. 이게 중국이 비슷한 숫자로 가는 거겠죠. 그러다가 first stimulus check, 언젠가부터 정부에서 돈을 풀기 시작하니까 갑작스런 소비 패턴이 올라가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2021년 제니어리죠. 1월쯤부터 소비가 치솟기 시작을 하더니 1년간 40% 이상 늘면서 사실상 인플레이션을 가져오게 된 시초가 아닌가,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두 번째 스티뮬러스 책이 딱 나오자마자 소비 패턴이 치솟게 시작을 됐어요. 결국 중국에서 언젠가 돈을 풀기 시작하면은 사람들이 쓰지 않을까란 예상이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미국하고 중국하고는 조금 다른 점이 있죠. 그 당시에는 미국은 백신이 개발된 상태가 아니었었고, 이 백신 개발이 끝날 때쯤에, 백신 개발이 끝나고 사람들한테 배포가 될 때쯤부터 소비가 치솟기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코로나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어느 정도 진정세에 도달했을 때쯤부터 소비가 시작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근데 중국에 사실 어떻게 보면은 중국의 소비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중국에서 가장 대표적인 기업인 알리바바라는 기업이 어닝이 진짜 미친 듯이 폭망을 했단 말이에요. 이 알리바바라는 기업이 자 여기 보시면은 이게 어닝이야. 어닝이 보통 한 주당 어닝이 8달러 수준이었는데 이게 8달러 수준에서 2019년에서 2022년으로 가면서 1달러 수준으로 8분의 1 버는 돈이 내가 가져오는 순수익이 한 주당 8불에서 1불까지 8분의 1 수준으로 폭락해버립니다.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은 언제랑 맞먹으로 떨어진다? 사람들이 돈을 안 쓰고 저축을 하기 시작한 시점과 맞물려 떨어진다. 그렇다면은 이 중국 기업들을 사는 게 커다란 기회가 될 수도 있다. 그렇게 말하는 애널리스트들이 많더라고. 중국의 알리바바 P를 내가 보기는 했어. 164야. 164. 이게 나중에 실질적으로 어닝이 커지기 시작한다면 사실 알리바바란 기업의 포텐셜은 정말 크긴 크죠. 중국의 알리바바라는 기업은 사실상 중국 모든 국민들이 애용하고 있는 기업인데 내년 한 해 예상치의 어닝과 지금의 주가를 대비해서 봤더니 13이라는 수치가 나온 거야. 근데 문제는 이 13이라는 수치가 낮은 게 아닙니다. 지금 다들 P 레이시오가 생각보다 많이 떨어진 상태예요. 어닝에 기대되는 양의 약 13배 정도의 주가 평가를 받는다는 건 사실 그렇게까지 이제 낮아진 수치가 아니에요. 이 알리바바가 며칠 전까지만 하도 60, 70불 전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P4P 레이시오가 5에서 6 정도였거든. 그때는 굉장히 나이스한 주가지. 어느새 중국의 리오프닝이 시작된 이후로 미친 듯이 치솟더니 이미 거의 한 1.5배, 1.8배까지 오르는 바람에 4P 레이시오가 13까지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에서는 사실 좋은 바이라고 보기에는 애매할 수도 있지 않을까? 내가 2023년이 지나서 2024년 초까지 갔을 때 딱 1년 정도가 지났을 때 알리바바가 지금보다 8배 이상 더 성장을 할 것 같다. 10배, 20배까지 성장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럼 not bad. 그리고 혹은 아니면 전 세계 경제가 다시 좋아져서 저 멀티플이 주가의 이야기라고 하는 멀티플이 측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밸류죠. 이 멀티플이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면 나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지. 요거는 중국의 이야기를 간단하게 제가 정리를 해드렸는데 중국에서 근데 사실 부동산 위기가 있다고들 많이들 얘기를 해요. 중국의 부동산이 폭망하게 된 계기가 뭡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폭망하게 된 계기가 정부에서 갑작스럽게 규제를 때렸기 때문이에요. 중국에서 우리는 깨끗한 니네들 도덕적 해이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은행들의 얘네들이 대출하는데 규제를 강하게 때려버려요. 원래는 중국 기업들이 문어발식처럼 자기 돈으로 한 게 아니라 이미 뭐 분양이 아파트가 지어지지도 않은 거를 분양을 해줍니다. 아파트가 지어지지도 않았는데 미리 사람들한테 분양 신청을 해버려. 그럼 그 사람들이 분양 신청을 해서 받은 돈으로 그걸로 아파트를 짓고 건물을 짓고 재건축을 하고 그러는 거란 말이야. 그런 도덕적 해이가 있는 가운데에서 돈을 빌려주는 거를 멈춰버렸어. 이제 더 이상 니네 커다란 레버리지 하지 마. 없는 아파트를 갖고 집 짓지 마 라고 얘기를 하면서 집값이 어떻게 돼? 폭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이 문제가 되었던 부동산의 폭락의 문제가 되었던 레드라인 규제라고 하는데 이 규제를 완화시킬 거라는 조치가 최근에 뜨긴 떴어요. 결국 중국에서도 코로나로 인해서 회사들한테 조금 더 친화적인 정책을 예상하고 있다고들 얘기를 하는 거지. 부동산을 살리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런 가운데에서 중국 내에서도 슬슬 소비가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 사실 저 뉴스와 최근에 뉴스가 있었던 골자까지 여러분들 얘기를 해드렸는데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볼 거는 결국에는 중국의 회사들의 어닝이 오를 것이냐가 사실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거잖아. 주식시장이 오를 거예요? 유세라님 중국 주식 오르나요? 알리바바 오르나요? 라고 물어보면은 결국 이 두 가지의 얘기로 생각이 되는데 중국의 보복성 소비가 어느 순간 나올 수밖에 없어요. 어느 순간 그게 나올 텐데 지금 저렇게 내 인컴의 33%까지 쌓아놓는 게 정상적인 수치는 아니기 때문에 언젠가 자기가 모아둔 돈으로 럭셔리한 제품을 사거나 내가 여태까지 원했던 제품을 사는 기간이 나올 텐데 이 보복성 소비가 언제 나올 건지 이것으로 인해서 마진율과 매출이 어디까지 지금 중국 기업들이 최근까지만 하도록 굉장히 저평가를 받았었는데 이 마진율과 매출이 얼마까지 오를 수 있을까? 아니면은 이미 줄어든 전 세계의 소비와 경기 침체라는 트렌드로 인해서 어닝의 복구가 어렵거나 낮은 PE 레이시오를 낮은 멀티플을 갖고 갈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아무튼 여기까지가 중국 얘기는 여기까지 얘기를 했어요.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으면 꼭 코멘트로 여러분들이 달아주시길 바라면서 저는 여기서 영상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까지 저는 유저지에 사는 남자, 유익한 정보를 사랑하는 남자 유사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